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내용은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 정책과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시각을 담은 한 정치 칼럼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통념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트럼프의 외교를 딱 한 단어로 고립주의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칼럼은 바로 거기서부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그의 정책이 정말 그냥 세계에서 발을 빼려는 고립주의가 맞을까? 아니면 그 뒤에 우리가 못 본 어떤 다른 계산이 깔려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이 칼럼이 제시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책임 있는 국익 중심주의. 이게 뭐냐면 무조건적인 철수나 불개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국의 이익이라는 아주 명확한 잣대를 가지고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아주 과감하게 개입하고 아니다 싶으면 불필요한 개입은 확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랄까 굉장히 계산적인 선택적 개입주의에 가깝다는 주장입니다. 네, 그럼 이 주장을 어떤 논리로 풀어가는지 이렇게 5단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외교를 새롭게 정의해보고 그 관점에서 한국이 왜 미국의 핵심 축인지, 그리고 북극 항로라는 새로운 기회는 뭔지, 또 앞으로의 동맹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트럼프 외교의 재정의. 칼럼은 그의 외교를 제대로 알려면 그 밑에 깔린 이 핵심 원칙부터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 원칙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이게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이득이 되나? 예스면 행동하고 노면 개입을 줄인다 이거죠. 예를 들어 트럼프가 갑자기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했을 때 다들 뜬금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칼럼은 그게 북극 항로의 지정학적 가치나 자원 같은 걸 다 계산에 넣은 아주 전략적인 발언이었다고 분석합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충동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동맹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쪽을 지켜주는 그런 의존적인 관계가 아니라 각자 자기 역량을 확실히 갖추고 서로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강력한 파트너십. 바로 이걸 추구한다는 겁니다. 칼럼에 따르면 이게 동맹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현실적이고 단단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번 분석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국익중심주의라는 렌즈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왜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존재인지 그 전략적 가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군사적 가치입니다. 한국의 역할이 그냥 북한을 막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중국 동북부하고 러시아 극동을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정말 절묘한 위치에 있잖아요. 특히 오산이나 평택 기지는 유사시에 중국의 심장부를 직접 견제할 수 있는 그야말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진기지 중 하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리적 가치입니다. 서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과 마주보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전략적 부담이거든요. 동시에 일본에서 대만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해상 방어선을 꽉 채워주는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 연결고리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경제적 가치입니다. 이건 요즘 더 중요해졌죠? 지금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사실상 기술 패권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의 승패는 결국 반도체, 배터리, 조선 같은 핵심 첨단 산업의 공급망을 누가 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분야들에서 한국이 세계 최강의 플레이어라는 거죠. 그러니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에서 한국은 그야말로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가끔 잊는데 한국은 이미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이 경제적인 체급 자체가 미국에게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자산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기둥은 바로 가치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핵심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이건 중국 같은 권위주의 모델에 맞서서 미국이 지키고자 하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자 실질적인 힘이 됩니다. 이 4가지 가치를 다 종합해서 칼럼은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국은 버려질 카드가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핵심 축이다. 이 한 문장이 이 파트의 모든 걸 요약해 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미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칼럼이 또 하나 주목하는 새로운 전략적 무대가 있는데 바로 북극입니다. 어쩌면 21세기의 지정학은 이 북극 항로를 중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짜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천연자원이 묻혀 있고 새로운 물류 루트가 열리고 있거든요. 미래 해군력의 경쟁이 펼쳐질 새로운 무대이기도 하고요. 칼럼은 트럼프가 북극에 그렇게 관심을 보였던 이유가 바로 미래의 해양 패권과 산업 재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전략적 포석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에 엄청난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졌잖아요. 얼음을 깨고 나아가는 쇄빙선 건조 능력은 물론이고요. 낡은 미 해군 함정을 현대화하는 사업에서도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배 몇 척 만들어주는 걸 넘어서 미래의 해양 안보 질서를 미국과 함께 그려나가는 그야말로 공동 설계자가 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컬럼은 이제 한미동맹도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은 한국을 그저 보호받는 대상, 약간 의존적인 존재로 보는 시각이었죠. 하지만 이 칼럼이 제안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완전히 다릅니다. 각자가 가진 역량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 즉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의존이 아니라 동등한 협력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 컬럼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도움만 받는 수동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강대국이라면 이제 동맹 안에서도 마냥 수동적인 자세로 있을 게 아니라 우리의 역량에 걸맞은 주도적인 역할을 스스로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컬럼의 모든 논의를 종합해서 마지막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 끝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칼럼은 설령 트럼프의 그 책임 있는 국익 중심주의 관점에서 아무리 냉정하게 따져봐도 이 정도로 중요한 군사적, 경제적, 지정학적 가치를 모두 가진 한국을 포기한다는 건 미국의 국익에 전혀 맞지 않는,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선택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이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혹시 우리가 버려지면 어떡하지? 하는 막연한 두려움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 그 대신 우리가 미국에게 얼마나 필수적인 파트너인지를 스스로 명확하게 알고 그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훨씬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본 한 컬럼의 분석,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죠. 이렇게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에 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재는 척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좋은 질문 하나를 던졌기를 바랍니다.